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또 속보가 있어서 속보를 기반으로 이 동두천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함께 이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요즘 동두천이 올 상반기에 굉장히 떠올랐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동두천이 조만간에 또 묶일 것이다 뭐 이런 내용으로다가 영상을 이미 제작을 한 상태에서 이제 송출을 앞두고 있었는데 예약을 걸어놨는데 이렇게 발표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공교롭게 오늘은 이 동두천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앞전에 오늘 속보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까지 함께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속보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지역 확대, 동두천의 6개 동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참 이게 풍선 효과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비규제 지역이 이제 규제 지역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상반기에 또 서울에서 많이 진입을 했기 때문에 투자 진입이 됐고, 또 거래량이 급증했죠. 다른 지역은 거래량이 거의 뭐 바닥까지 내려앉았는데 동두천은 올 상반기 거래량이 폭발했거든요. 사실 정상적으로 봤을 때 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거래량이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 인구가 9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사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인구 10만 명이 안 되는 도시는 약간 위험할 수 있다. 추가적인 후행 투자 수요가 진입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예, 그런 리스크가 있다. 이런 얘기로 많이 설명을 해드립니다. 근데 동두천시나 뭐 이외의 비규제 지역들 다 보면 10만이 안 되거나 뭐 전후되는 그런 도시들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동두천까지 이제 거래가 터지고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추가로 지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동두천 조정대상 지역 신규 지정. 자, 일단 해제 지역도 있어요. 창원의 의창구, 북면, 동읍. 이건 왜 묶었나 모르겠다고 얘기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가 된 것이고, 오늘 중요한 내용은 경기죠. 경기 동두천시 6개 동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사실 오늘 기대했던 거는 동두천하고 안산 2개가 묶일 거라고 다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동두천시 6개 동 발표가 났습니다. 자, 일단 동두천시 6개 동 묶은 이유는 일단 최근에 이제 거래량 많고 가격 상승이 많이 됐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1위였거든요. 그래서 35%가 올라버리니까 1월부터 해서 그러니까 묶었던 거고, 여기 뒷 이면에는 이제 동두천의 교통 여건이 개선되는 이 호재 기대감을 타고 투기 수요가 진입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문서에 써져 있습니다. 그 문서는 또 블로그에 올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거래량이 급증하고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 추가로 이번 급등의 중심인 지역만 묶습니다. 그래서 6개 동만 묶였어요. 그래서 송내동, 지행동, 생현동, 보산동, 동두천동, 상패동 이렇게가 묶이게 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메인은 이제 송내지행이고 나머지들은 부수적으로 묶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지하철 라인을 중심으로 지행역과 동두천 중앙역 이걸 중심으로다가 묶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규제 지역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느냐 보면 8월 30일 00시부터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뒷거래가 또 어느 정도는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여긴 인구 기반이 너무 약해요. 일단 뒤에 있는 영상에서 여러분들 동두천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보시겠지만 인구 기반이 너무 약한 도시다. 투자금이 작은 것, 메리트와 투자금이 뭐 몇천 단위면 됐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비규제 지역이라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였다고 보면 돼요. 일단은 그 중과 해당 물건을 안 받는 거랑 별로 돈이 없으셔도 투자가 가능했던 게 약간 팀으로서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뭐 600건 정도가 이 서울의 거주자가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좀 포착은 됐겠죠. 그래서 이렇게 묶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속보 내용 여기까지고요. 동두천에 대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 이 동두천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돌았었고요. 실제로 이게 투자하는 커뮤니티에서는 동두천이 아무래도 갭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지역에다가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수요들이 올해 들어서 진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은 과거 우리가 시장을 봤을 때 과거 상승장 끝 무렵에 동두천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이를 두고 한간에서는
이 동두천이 오르면 끝물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또 동두천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실수요로 접근을 한다면 어느 지역이 좋을지까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추가로 이 멤버십 영상도 연결해서 올릴 예정이니까 멤버십 가입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올해 1월부터 보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 1위가 이 동두천시입니다. 자, 동두천 얼마나 올랐나 보면 평당 매매가가 1월 대비했을 때 35%가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3분의 1 이상이 오른 거니까요. 자, 이거는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수치고요. 2위가 이제 안산인데 안산이 33% 정도. 일단 시흥이 굉장히 또 많이 올랐죠. 자, 그래서 또 동두천을 뜯어보면 상반기 거래량이 2,000건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거의 600여 건이 서울 거주자가 매수를 했다. 이렇게 데이터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동두천이 가장 많이 오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라고 뽑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비규제 지역의 장점을 뒷받침하고 있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게 되는데 이전부터 비규제 지역이었죠. 이 비규제 지역이 점차적으로 규제 지역이 확대되면서 줄어가고 있었는데, 제가 일전에 규제 지역이 굉장히 수도권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됐을 때, 이제는 비규제 지역에 할 만한 지역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풍선 효과를 누리고 진입하는 수요가 꾸준했다.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 동두천은 인기가 급상승했다. 이 기류는 작년 하반기 끝 무렵에 터지게 됩니다. 일단은 비규제 지역의 강점도 있지만 신축이 굉장히 적은 지역이거든요. 구축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축이 많은 지역들의 특징을 보면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갭이 적게 들어갔습니다. 한창 보면은 작년 하반기에 투자금이 뭐 3천에서 5천 뭐 이 정도면 투자가 가능한 아파트가 많았으니까요. 근데 최근에는 많이 올랐죠. 자, 그래서 동두천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 비규제 지역의 장점 뭐가 있을까 또 생각을 해보면요. 이건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해당 물건, 비규제 지역 해당 물건은 양도세 중과를 피하게 됩니다. 요즘에 뭐 20% 30% 붙어버리니까 남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일단은 그냥 가만히 자본을 놀리고 싶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규제 지역에 단기적 수요로 진입을 하죠. 그래서 해당 물건 양도세 중과를 피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가 진입할 경우, 저는 비규제 지역은 무주택자분들이 좀 진입하면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김포 묶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 무주택자가 이 매수를 할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없죠. 그래서 보유만 요건만 지키면 비과세 전략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의 큰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명의를 자녀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도 활용하시면 괜찮다. 자녀의 그 앞날에 미래에 굉장한 보탬이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드렸었죠. 그리고 요즘에 가장 큰 또 이슈가 취득세 중과 12%까지 붙게 되는데 규제 지역보다는 1카운트가 적습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2주택부터 바로 8%, 12% 넘어가는데 비규제 지역은 두 번째 주택까지는 중과가 안 붙고 세 번째부터 8%, 10%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큰 장점은 대출 한도입니다. 일단 규제 지역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9억 이하와 초과 나뉘게 되고 40% 받을 수가 있는데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70%, 60% 뭐 이렇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굉장한 이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수요자 분들에게 말입니다. 자, 근데 이 현상이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이번에 8월 27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두천이 이제 규제 지역으로 확정이 되더라도 여기서 끝나진 않을 겁니다. 비규제 지역 장점이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소가 굉장히 큰 장점이기 때문에 동두천이 묶여도 아직까지 안 묶인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 호재도 있는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비규제 지역들을 보면요. 이 경기도에서는 여주, 포천, 동두천, 오늘 얘기 나온 동두천, 그리고 이천, 양평,
가평, 그리고 인천에는 강화군, 옹진군 이렇게가 남아 있어요. 읍면 이런 것들은 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우리가 다음은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자, 이 중에서 이제 호재가 다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까지 왜 안 오르고 이제 오르기 시작했나라고 살펴봤을 때는 규제 지역이 확대되면서 이제 비규제 지역 중에 좀 더 나은 지역으로 계속적으로 갈아타게 된 거거든요. 풍선 효과가. 자, 이들 지역이 나중에 뜬 이유는 호재는 있습니다만 인구 기반이 굉장히 약해요, 지금. 다. 동두천도 마찬가지거든요.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줄어들 확률이 굉장히 높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주택이 계속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 구축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 기반이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규제 지역의 이 장점을 또 안고 들어가려면 이 정도의 리스크는 좀 감안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재가 있고 또 신축이 생겨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이제 뒤늦게 좀 빛을 발할 확률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동두천에 대한 매매와 전세, 전세 지수 변동률, 여기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앱에서 따온 거고요. 자, 보시면 과거에도 이게 마지막에 좀 올랐어요. 마지막에 상승량 마지막 부에 상승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붙게 되죠. 전세 지수와 매매 지수가 붙습니다. 변동률이 붙어가지고 가다가 이제 최근에 2021년 들어서 그죠? 2020년 말부터 해서 쭉 위로 들어 올려지는 그런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지금 전세가 상승은 서울에만 국한된, 수도권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전국적인 양상이거든요. 자, 여기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은 결국 전세 지수가 매매 지수보다 우위인 상황이 만들어져요. 연출이 되고, 실제로 이 전세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이 매매가가 밀어 올려지는 양상이 작년 말에 연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상반기에 외지인, 서울이죠. 서울에 있으신 분도 600건이 된다고 하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과정에서 진입했다. 상반기에 진입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동두천이 상반기에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첫 번째, 비규제의 강점을 가지고 메리트로 작용했다. 그리고 두 번째, 양주가 가깝죠. GTX 호재의 인접지다. 그리고 1호선 테크이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죠. 그리고 이거는 뭐 크게 작용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여기도 이제 개발 호재가 있거든요. 이제 상패동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호재가 있습니다. 여기도 약 10만 평 정도가 이제 개발에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요 지역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나중에는 또 어느 정도의 인구 수요 흡수할 수 있는 호재긴 하죠. 그리고 가장 큰 게 투자금이 적게 들었어요. 지금 투자할 데가 없잖아요. 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규제가 없는 대체주택이나 뭐 이런 비규제 지역에 자본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심지어 이제 3천, 5천 뭐 이 정도 수준이니까 지금도 뭐 1억 내외면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금 자체가 적게 들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동두천의 상승 작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률이 높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제가 이전에도 이제 비규제 지역에 대한 투자는 조금 더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이 동두천 지역의 경우에는요, 인구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변, 바로 양주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양주 자체도요, 그 내수 시장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외부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되는 지역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뭐 강남이나 뭐 서울의 주요 지역이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고 강성을 지닐 수 있던 이유는 외부 수요가 꾸준히 진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려를 여러 번 하셔야 된다. 내가 실수요자라면 진입하셔도 됩니다.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 정도 장점을 지닌 지역 찾기 어렵기 때문에, 자, 이런 이유들 때문에 21년 들어서 비규제로 각광을 받고 상승세를 보였던 거기 때문에 이후에 매수세가 받쳐줘야만 이게 계속적으로 강성이 이어지는 것인데, 사실 그러기에는 신축 시너지가 너무 없고요. 너무 없고 구축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투자금은 적게 들어가는 편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을 텐데,
이게 추후에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이냐라는 물음에는 글쎄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미 비규제 영향 그 에너지는 거의 다 써간다. 전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자, 하지만 아직 여전히 이 지역에서 가장 그 지역 기반이 강한 지역들은 진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예. 만약에 사게 된다면 저는 이 지행이나 송내동 이쪽에 벗어나지 않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행동, 송내동 내를 고려하면 좋겠다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뭐 동두천시에 투자적으로나 아니면 실수요자로서 접근하시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반드시 계실 텐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지도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기 때문에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동두천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 상반기, 21년 상반기 경기에서 가장 뜨거웠던 지역 동두천시 왜 올랐나, 그리고 과거 사례를 연결지어서 동두천이 오르면 끝물이다 라는 그 의견에 따라서 오늘 전반적인 내용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선 동두천이 끝물이다, 동두천이 올랐으니 끝물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공급에 대한 해소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이 비규제 지역으로서의 진입이 다른 지역으로 또 바뀌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고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동두천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동두천에 관련된 좀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멤버십 가입 해주시고요.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첫 번째 댓글에 블로그 들어오셔서 이웃 신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